벌써 12월하고도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이벤트 참여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궁금증과 먼저 지금 아레나 경기장 패치에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리고 줌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점, 또 본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줌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줌 미팅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입니다. 본사가 뒷단에서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레전들이 수량을 표시하게 되면 경주마의 브리딩이라든지 경주마 전체에 대한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지사장님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본사가 지금 이벤트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안 했었죠. 예, 현재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1차가 24일 날 끝납니다. 2차가 1월 24일 날, 2차가 2월 24일 날. 그래서 이벤트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취지는 최소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어떤 일환이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이벤트에 참여 중인 회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4일 날 1차 30일 동안 진행되죠. 순위 결정은 본인 실적 또 추천 실적을 점수로 산정해서 합산 종합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시상은 1등에서 20등까지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수 산정 기준인데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어떤 기준이 본사는 데이터베이스로 일괄적으로 합니다. 동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벤트 하는 데 있어서의 점수 산정 기준을 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 신규 회원 가입이 전체 점수를 토탈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요. 신규 회원 가입을 1명에서 5명 이상, 1명일 때 8점, 2명일 때 16점, 3명일 때 24점, 5명이면 40점. 투자 플랜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투자 플랜에 관련된 금액별 점수 사항입니다. 경주마 구매. 결국 이번 이벤트의 특징은 신규 회원 가입과 투자 플랜이죠. 투자 플랜은 회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회원 가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 지금의 어떠한 순위별 승부처는 신규 회원 가입 플러스 나머지 경주마 구매, 교배 참여, 구매, 경기 참여, 배팅 참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 가입을 하고 메타캐시를 캐시로 전환한 이후에 구매,
교배, 마구간, 경기 참여, 배팅 참여하시는 회원들 순위를 하고 있다. 이제 처음 진행하는 중간에 에, 본사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역할이 아니더라. 그래서 아직도 지금 빅 이벤트에 관련된 더 한 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점수 기준입니다. 필요하시면 주 미팅이 끝나면 이런 점수 상황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본사는 데이터베이스로 DB에서 추출해서 순위를 이런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 1등에서 20등까지는 어떻게 하나? 저희가 1등에서 20등까지 선정이 되면 다 일일이 연락을 합니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저희가 고객센터에 인원을 붙여드립니다. 아침에 저희 지사장님의 문의도 있었는데 지금 1등에서 1등에서 문의 내용이 누적 점수입니다. 토탈 순위죠. 오늘 1등 했다고 해서 1등을 10번 했다고 해서 그분이 1등이 되지 않습니다. 다 누적입니다. 본사는 다 누적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월별 순위 선정 시 토탈 합산 누적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월별에 해당하는 20분한테 고객센터 직원이 배정되느냐 이 문의를 오전에 제가 받았는데 한 분당 4분씩 배정받죠. 총 80명이 그래서 이벤트가 끝나면 전체 160명의 고객센터가 받습니다. 3월, 4월에 걸쳐서 그 직원들이 정제되겠죠. 정제되면 순수 영업하시는 회원 여러분만 그 고객센터를 유지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홀짝 기능입니다. 홀짝 기능. 홀짝 기능에서 일단 가변 배팅의 가변율은 유지된다. 두 번째는 재팟 애시가 이렇게 노란 선처럼 뜹니다. 이거는 재팟판이죠. 재팟 애시가 뜨고 나면 재팟 경기가 진행된다. 그래서 제가 표시값하고 1%씩 적립시키죠. 네. 그런데 그 1% 외에 기본 누적되어 있던 것들을 저희가 또 적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팟 애시판입니다. 애시판. 재팟 애시가 뜨면서 그 판은 재팟이 진행되고 여러분이 하는 요청이 있었던 홀수말이 이겼는지 짝수말이 이겼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 랜덤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또한 앞서 더불어 캐시 전송된 관련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커라고 그러죠. 해커. 해커가 악성 툴을 심습니다. 프로그램을 심는다고 그러죠.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의 휴대폰에 제가 악성 툴을 심었다. 여러분의 휴대폰 내용을 제가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 캐시 전송 툴의 머니 테이블에 그 악성 툴이 심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회원간 캐시 전송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죠. 어, 이게 길어지면 어떤 거에 영향이 있냐면 수익하고 연관이 있죠. 지금 필리핀, 글로벌, 베트남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메시지가 캐시 전송이죠. 캐시 전송. 그에 비해서 한국이 좀 얌전하더라. 물론 캐시 전송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은 아직도 이 캐시 전송을 통해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본사가요. 아직도 한국은 수익 구조에 대한 어떤 틀을 못 잡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베트남, 필리핀은 난리가 났죠. 캐시 전송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예, 수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메타페스트에서요. 회원 여러분, 메타페스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수익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회원 여러분, 메타 토큰은요, 가치적인 면이죠. 예. 그 다음에 NFT 경주마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러나, 이 메타캐시, 보너스로 받은 이 메타캐시는요, 여러분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언밸런스한 어떤 이유들이요. 아직도 메타버스의 수익 구조를 못 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메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메타 토큰만 구입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NFT 경주마를 마켓이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려. 이건 오랜 어떤 시간과 노력을 통한 어떤 가치 기준이죠. 나중에 부동산 개념과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봐야 되냐면요. 메타페스트라는 식당을 제가 운영을 하면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메타캐시입니다. 그 메타캐시를 모아서 토큰이나 NFT 경주마에 투자한 거를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익에 대한 가치 기준이 좀 틀리다. 운영하는 형태도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국, 필리핀, 베트남이 캐시 전송이 안 되는데 베트남과 필리핀은 난리입니다. 난리. 캐시 전송 안 되는 걸로. 우리 한국에는 양반들만 계세요. 양반님들만 계십니다. 그럼 그동안 뭐냐? 그만큼 한국만큼은 어떠한 메타패스트의 수익 구조 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 안내되고 있다. 기금을 돈으로 사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 필리핀, 베트남을 통해서 캐시 전송권에 관련된 어떠한 오류가 있는데 베트남, 필리핀은 뭐 정말 거의 협박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잘못 안내가 됐어요. 처음에 메타페스트를 운영하면서 잘못 안내됐던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게 뭐냐면 P2P 300% 순환 시스템이다. 이래서 난리가 난 거죠. 메타버스 NFT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첫 단추를 첫 리더가 잘못 끼임으로써 한국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까지 저희가 갔었죠. 지금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다단계 전산하고도 제가 썩은 제품이라는 표현까지 들었는데 이게 전산하고 완전 틀려요. 설득할 힘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 다른 자기만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걸 봐버리면 메타페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나 장점을 아직 많은 리더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단계 전산에 길들여진 전산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요. 12월 달에 100개 만들어가면 제가 찍어냅니다. 100개. 100개 찍어내요. 똑같은 메타패스트 100개 만들어가면 3년 걸립니다. 3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말에 이벤트의 취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이 이벤트 취지의 제일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게 신규 회원 가입, 신규 회원.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신규 회원을 가입해서 그 회원이, 그 회원이 액티브한 활동을 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수익이 제일 크다. 지금 난리가 났다는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 회원이 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산하 회원이 어떤 액션을 함으로써 나한테 캐시라는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 보너스를 다시 그 회원한테 USD가 됐든 현금이 됐든 어떤 재원을 통해서 다시 재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때 법적인 문제를 물어봅니다. 법적인 문제. 다양한, 다양한 소문에 의해서 라는 리니지 아이템 거래가 합법입니다.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 이 한 분이 그래도 메타버스, 메타프 그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비스 못합니다. 버전을 서비스하는 순간 한국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국에서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국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처럼 충분히 검토를 한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벤트 점수 기준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회원 여러분 어떤 기준 제시해 달라면 이벤트 점수 수준에 대한 기준 테스트죠. 테스트만 남아 계시죠. 기준을 뺍니다. 그리고 홀짝이 지금부터는 회원 여러분이 제 목소리나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질문 보려고 올려봤더니 일단 마이크는 켰습니다. 예, 잠시 줌 미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연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나요? 회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이 5G나 한국 와이파이하고 틀리게 이 사회주의 국가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사용하는 지역에 SK만 들어와야 된다. SK만 쓸 수 있습니다. KT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망 통제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이 아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뭐 통신망이 낙후돼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베트남 시진핑 중국 주석 총리가 와 있죠. 시진핑 다 통제합니다. 아마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희가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A라는 가맹점을 PC방을 냈는데
인터넷이 잘 됩니다. C라는 PC방을 내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뭐 중폭기를 갖다 쓰고 근데 여기 통신요금도 달라요. 저희처럼 어, 저희 본사가 쓰고 있는 한 달 통신망이 60만 원, 7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통신망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줌 때문에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질문 내용이 없어서 잠깐 회원 여러분께 본사가 당부하고 싶은 방향이 이렇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이 메타퀘스트를 살펴보면은요, 이 메타이프 토큰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데, 이미 메타이프 토큰은 염려의 수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냐, 언제냐. 이미 이 메타이프 토큰의 기능은요, 메타퀘스트라는 플랫폼에서 메타캐시로 전환해서 수합을 시켜서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이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이 어떤 수익 모델로 전환될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메타이프 토큰은 메타퀘스트 플랫폼하고 생명을 같이 한다. 똑같습니다. 메타퀘스트라는 플랫폼에서 회원 여러분, 그 가치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또 미치냐. NFT 경주마도 맞아. 이미 이제 메타이프 토큰과 NFT 경주마는요, 메타퀘스트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끔 묶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원들을 메타퀘스트에 끌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 메타이프 토큰과 NFT 경주마의 어떤 가치 기준은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회원 여러분, 그런데 당장의 어떤 수익 구조, 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내 산하 회원이 펼쳐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에이전시 직급에 가셔야 돼요. 에이전시 직급에 가지 않고는 회원 여러분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중심 에이전시 직급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추천인을 형성해야 되죠. 무조건 일대입니다. 캐시 전송을 999대까지 해주게 해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캐시 전송이 999대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직급에 올라가면 슈퍼 아이디를 갖게 되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에이전시 직급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 가려면 내가 일반 회원에서 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죠. 첫 번째 그 자격이 뭐다? 추천인입니다. 추천. 나를 중심으로 내 산하 회원들을 일대로 형성시켜야죠. 그리고 나서 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에이전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달라요. 본사는 누구는 100만 원 벌고 누구는 1억만 벌고 이런 어떠한 격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나를 중심으로 내 산하에 펼쳐진 나의 행동, 회원들의 행위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달라요. 매일매일 고가입니다. 고가. 금강이죠. 금강. 이걸 한국만 못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난립니다. 정말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협박합니다. 협박. 캐시 전송 빨리 해달라. 왜? 내 산하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나한테 쌓인 수당과 보너스가 캐시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회원한테 다시 판매를 해야 되죠. USD로. 현금으로. 그게 막혀버리니까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정말 매일 문의하는 게 이겁니다. 언제 시스템 정상화? 그래서 고객센터에서 미국 월드 어드바이저의 아이디들을 받아서 캐시를 수동으로 전송해주고 있죠.
엄청 바쁩니다, 여기는. 필리핀하고 베트남, 미국 리더들 캐시 전송해주는 게 주로 일이죠, 수동으로. 지금 안 되고 있죠. 한국은 이 캐시가요, 선순환 구조로 위에 쌓인 수당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어느 정도 균형 있는 그러한 캐시 이동 관계를 만들어 놓은 어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 나중에 캐시간 전송에도 수수료를 뗍니다, 본사가. 5% 뗍니다, 5%. 회원간 캐시 전송 이동 간에 할 때 본사가 가감히 5%를 떼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 그 형성이 안 돼 있더라. 질문 드리는 중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 성함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저희 고객센터에 준 의견도 제가 그에 살펴봤는데, 자, 질문입니다. 스테이킹을 계속 진행되는데, 토큰 물량이 한정이 없는가요? 1년 만기 후 이자율 포함 모두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메타이프 토큰을요, 회원 여러분, 아직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메타패스를 이용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메타패스를 이용하려면요, 무조건 메타이프 토큰으로 수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집 나가 있는 토큰이요. 또 회원 여러분이 보유하신 토큰이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이킹 물량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자체는 잠시만요. 줌미팅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직원들 출근길인데 밖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문을 제가 좀 닫아놨더니 메타패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회원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드렸는데 메타이프 토큰이라고 했어요. 메타이프 토큰만 메타캐시로 수합이 되죠. 본사는 메타이프 토큰을 스테이킹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반출을 시킵니다. 이때 스테이킹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회원 여러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선순환 구조로 토큰을 본사가 계속 쌓아둔 지금 회원 여러분 가격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0.005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본사가 다 매입합니다. 본사가 토큰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타패스트라는 플랫폼을 놓고 메타이프 토큰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다고 몇 번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회사가 보유한 메타이프 토큰의 물량을 스테이킹으로 걸어버린다면 심각한 거죠. 회원 여러분이 본사를 좋은 것만큼은 냉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원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자, 트론 스캔에 비추어 봐서 메타이프 토큰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회원 여러분이 실제 토큰을 운영한 전문가들 수준조차도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는 처음 봤다라고 인정받았던 때가 있죠. 그거를 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토큰 이코노믹 로드맵상 이용해야 될 때 하나의 지갑으로 통일시켰죠. 지금. 그래서 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테이킹이 계속 진행되면 토큰 물량이 이상이 없냐? 이상 없습니다. 토큰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태계가 중요한 겁니다.
회사가 보유한 토큰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토큰이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본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토큰이 외부 물량으로 거래소에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수합해서 들어오지 않은 이 순간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리겠죠. 게임은 해야 되겠고 이런 거죠.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서 게임은 해야 되겠고 경주만은 구매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캐시가 없다. 캐시가 없다는 건 뭐죠? 토큰이 없다는 거예요. 토큰. 사용할 토큰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스테이킹이 나가서 잡혀 있어야 될 어떤 그 물량은 네, 저희가 전체 토큰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큰의 물량 확보는 메타패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회사가 토큰을 회사의 어떤 권리 주장을 위해서 굳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본사는 메타패스트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와 있죠? 지갑에. 회사로 메타F 토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메타F 토큰이 선순환 구조로 쓰입니다. 그중에 여러 토큰 쓰임새 중에서 스테이킹 물량은 정해져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순환 구조로 잡히기 때문에 토큰의 물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캐시 전송이 안 되니 추천이 질문입니다. 캐시 전송이 안 되니 추천이 어렵고 직급갈 많은데 회사에서 3, 5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벤트도 캐시 이동이 안 돼서 어렵다. 이벤트 20일 동안에 꼭 20위 안에 들고 싶은데 어렵다. 이 캐시 전송 관련된 어떤 기능 패치나 해킹 툴에 대한 제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운영권자 입장에서 어떤 배신감을 느끼냐면요. 예, 그 캐시 전송의 악성 툴이 심어져 있는 동안에 본사가 좀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는데 그래서 철저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기능 패치는 끝났습니다. 또 두려운 건 또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캐시 현상이 생긴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20층 도둑놈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저희 여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늦게 회식했어요. 회식이 끝났습니다. 택시를 타야 될 그런 시간이.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택시 넘버 정도 외워줍니다. 서울 2가에 1, 2, 3, 4. 우리 여직원이 탄 차죠, 택시가. 그런데 우리 여직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택시 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 택시예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맨몸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요. 20층을 기어 올라가서 도둑놈이 도둑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전문으로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놈은요. 계속 그 연구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 여자를 성폭행할까? 이것만 연구해요. 그거 외에는 연구 안 합니다. 아파트 20층 올라가려면요. 그 도둑놈이 예? 헬스클럽을 예? 몇 개월 동안 힘을 기른다는 것도 예측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한테 본사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해킹하죠. 말도 못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 사무이섬에서 IP 대역대가
그쪽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패치 전송에 관련된 패치를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 베트남, 뭐 온갖 협박을 다 받고 있습니다. 빨리 열어라, 빨리 정상화시켜라.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두 번 다시의 어떤 출혈은 사이트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오늘 가능하면 패치 전송, 패치해서 정상화를 시켜보겠다. 그런데 본사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 자, 우리도 이만큼 해놨는데 도둑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 해커는 얼마나 또 많은 연구를 했을까? 싸움이죠. 기나긴 싸움.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될 싸움이지만 본사가 분단 소음을 철저히 얼마나 보완을 잘 해놨는지 저희 온전히 본사의 무기죠. 그래서 철저히 테스트를 해보고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출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질문입니다. USD 트론에 대한 소액 출금에 관련돼서 해제 일정도 궁금합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팀의 개발 이슈가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 전체 회원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정들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파 개시 후에 재파까지 정리가 되면 이거 저희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정책에 대한 기준과 시행이 그 가장 큰 작업 일정 중에 하나죠. 그 홀짝 기능이 완전 패치가 되고 진행이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캐시 전송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테스트를 더 해보고 인정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홀짝 기능, 패시 전송, 출금 세 가지 내용인데 일단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홀짝 기능부터가 완전 정상화돼야 나머지 모든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요청하신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뭐 다른 또한 메시지 때문에 지금 지사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까지 재팟 AC 관련된 거에 대해서 1% 적립된 재팟금이 정상적으로 터지게 되면 공지 후에 공지 후에 홀짝 기능을 열겠습니다. 홀짝 기능. 두 번째 말씀드린 스테이킹 관련된 부분. 세 번째 뭐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USD, 트론, 출금 최소한의 한도를 정해서 오픈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줌 미팅을 통해서 이벤트 산정 점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바로 회의가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대시 관련된 부분도 이미지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나를 중심으로 산하 해원을 펼쳐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타LF 특권하고 NFT 경쟁하고는 또 다른 수익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오픈시 메타F 아닌데요. 자,
질문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자체 거래소는 1월 15일쯤 오픈이 됩니다. 경실상부한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생기는 거죠. 자, 이때 내부적인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ST하고 엘뱅크하고 가격 연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 거래소 오픈시 메타F 시초가는요, 여러분, 일단 엘뱅크 ST 기준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자체 거래소에서 형성되어 있는 메타이프 토큰 가격은요, ST하고 엘뱅크하고 연동하지 않습니다. 연동시키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메타이프 토큰은 상장인데 리스팅이라고 그러죠. 이미 ST나 엘뱅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가격 기준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체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메타이프 토큰을 엘뱅크나 ST에 연동하지 않는다. 투자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 금액에 대한 베트남 본사 투자 약정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투자하였는데 15일이 지나도 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착오가 있겠죠. 투자 약정서가 발행이 된다. 본사에서는 요청하시면 정상적으로 다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 스캔해서 보내죠. 이거는 투자하신 상위 스폰서한테 상의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면 바로 투자 약정서를 발행해서 본사가 보내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그 중간에 본사와 지금 중간에 사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 약정서 바로 발행. 캐시 전송이 안 되니까 메타이프 토큰을 캐시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이 USD 트론 수익 대출금 3%이 부분도요. 일단 경기장부터 해놓고 나머지 일정을 그대로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약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한 줌 미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줌 미팅에서 회원과의 소통은 본사에 많은 힘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회원 여러분, 이미 메타패스는요, 어, 베트남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이미 수입 구조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적인 요소, 본사의 운영 정책, 이것들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상화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메타패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다. 메타 토큰하고요, NFT 경주만은 메타패스에 회원이 무진장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메타패스를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요, 나를 중심으로 회원이 무진장 많아야 됩니다. 얼마나 버느냐. 본사가 조 단위를 버는 어떤 그런 수익 구조의 수익 모델이 될 때는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회원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타캐시 전송권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패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캐시 전송 문제는 오늘 마지막 테스트 점검 후에 또 다시 오픈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메일 요청하셨는데 제 이메일은 내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오늘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됐던 오늘 내용들은 제가 줌 미팅이 끝나면 글로벌방에 약속드린 표들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줌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거래소 관련해서 안내드릴 내용이 있어서 필요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소 관련해서 지금 거래소 미팅, 거래소 팀이 다 들어와 있죠. 개발대. 구체적인 미팅이 끝나면 주말에 안내를 드리고 편한 시간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줌 미팅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메타페스트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회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